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2024년 어느덧 시간이 벌써 12월 30일이 됐습니다. 365일의 마지막 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2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 일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올해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최준영이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2024년은 어땠나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올해는 좀 바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바빴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구본 연구소를 얼마나 찍었나를 보니까 바쁜 이유가 여기 있었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 총 업로드된 전체 컨텐츠가 이제 213개입니다. 이야, 정말 많이 했죠. 50주, 그러니까 거의 매주 4개씩 꼬박꼬박 올렸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유, 저 스스로한테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예,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200개 넘는 컨텐츠를 올리게 됐고, 그 덕택에 여러분들과 좀 더 자주 만나 뵙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도대체 뭘 올렸지? 2월 달에 뭘 올렸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각나는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콘텐츠를 올렸구나. 새삼 이제 알게 됩니다. 뭐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후티와 이제 미군이 저 홍해에서 티격태격. 야, 이게 벌써 1년 전 이야기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들고요. 2월 달은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22년 시작을 해서 2024년 뭐 언제 끝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질문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끝날 거야라고 했는데 아직 취임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에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3월 달에 이제 스웨덴이 이제 나토에 이제 가입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또 하나의 막을 또 넘기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4월, 5월 달은 뭐 중동 관련한 이슈로 계속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뭐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하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 와중에 또 5월 달에는 뭐 이란 대통령이 갑자기 또 헬기 사고로 사망하는 또 전혀 예상 밖의 또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동 지역이 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이제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소식을 위주로 좀 전해드렸고, 당시에 이제 극우파, 그다음에 유럽 의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극우의 뭐 약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유럽이 그 다음서부터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었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뭔가 과거와는 다른 쪽으로 점점 유럽이 가고 있다 정도의 느낌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보면 이제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사퇴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글라데시 총리가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하고 인도로 망명하는,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인도의 대외 전략이 이제 크게 또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헤즈볼라가 소유하고 있던 이제 그 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BP 호출기에 폭탄이 내장이 돼 있다가 이게 터지면서 수많은 또 헤즈볼라 대원들이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러면서 이제 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정보력, 그다음에 실행력 이런 거에 대해서 새삼 많이 느끼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월 달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게 11월 달, 12월 달, 그래서 시리아의 어떤 붕괴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로 갔구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의 일이 여러 가지로 연관되는 일들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많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다더라. 그래서 이게 정말이냐 라고 했는데, 2달이 지난 지금은 실제로 많은 뭐 영상들, 뭐 제가 방송에서는 직접 참 보여드리기가 참 그렇긴 합니다만,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북한군 영상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반대편,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이 한반도에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새삼스럽게 이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11월 달은 당연히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은철 선생님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만간 다시 모셔서 이제 새롭게 또 미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12월 달, 지금 12월 3일이죠. 뭐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했던, 그게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6개 나라 정도를 다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르헨티나, 어디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참 많이 다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쿠바나 싱가포르 여러 나라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집값 이야기도 했었고, 경제 이야기도 했었고, 범죄 이야기 뭐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담당 PD님께서 열심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 나라를 다 방문하려면 총 66,000km 정도는 이동해야 된다. 지구 한 1.7바퀴 정도까지는 돌아야 된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200개 가까운 콘텐츠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 그리고 의무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 해오게 됐고, 2025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지구본 연구소를 꾸려가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2024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이제 안 남았지만 빨리 끝나고 어쨌든 25년에는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2025년은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4년이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주제는 이제 선거의 해였습니다. 2024년은 많은 국가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많은 선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많은 국가에서 선거를 했었는데 공통의 현상은 뭐냐? 집권 여당의 패배.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모디 총리가 이끌던 BJP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았지만 겨우 연정을 이뤄가지고 다수를 점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유럽 의회 선거 결과에 놀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심차게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 임시 선거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집권 여당이 이제 패배하는, 이제 그러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달째 상당히 지금 엉거주춤한 이제 그러한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됐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뭐 2025년 선거가 예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슐츠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의회가 이제 해산이 되고 새로운 선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놓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인 뭔가를 바라는 세력보다는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되게 높았던 2024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보수당 정권이 정말 참패, 랜드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일방적으로 막 밀리고 노동당이 이제 집권을 이제 오래간만에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제 집권 세력들의 변화, 즉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꾀하는데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정치 세력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새로운 비전, 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 이런 거를 가지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드물어진 게 2024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기존의 세력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세력 그 다음에 나와봐 라고 유권자들이 호출은 하지만 그 다음에 뾰족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점도 2024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출돼 있는 새롭게 선출된 국가들 가운데서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인 나라는 뭐 대표적으로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초 하이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그래도 많이 벗어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만 외국 투자 기관들은 뭐 당연히 그렇고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뭔가 쓴 약을 먹고 다음에 이 고비를 좀 넘기자라고 하는 결의를 좀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서 그건 뭐 올해 선거는 아닙니다만 멜로니 총리가 이제 극우 총리다 그래가지고 뭐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매끄럽게 잘 통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또 되게 드문, 요즘 사회에서 보면 드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되게 생각하기 어려운 파워풀한 그러한 포지션을 점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또 이런 걸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2024년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것은 유럽의 몰락, 유럽의 약화가 이제 본격화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유럽 그러면은 이제 워라밸이 존중되는 나라, 복지사회, 그다음에 인간적인 삶, 그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식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유럽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유럽이다. 그래서 유러피안 드림 이런 이야기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책도 나오고 우리 사회도 사실 많은 법률이나 제도들이 이제 유럽 스타일로 많이 바뀐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저도 직문 연구소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유럽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생산성 저하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1990년대 유럽연합이라는 EU라는 거대한 정치 경제 공동체를 이제 건설을 해서 미국에 맞먹는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성장을 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30년짜리 유럽의 실험은 글쎄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유럽이 제시했던 많은 아젠다들이 있죠. 기후변화, 환경, 다양성 등등의 어떻게 보면 유럽이 깃발을 들면 그 다음에 미국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오는, 그래서 한 20년을 놓고 보면 전 세계가 유럽이 이끄는 방향대로 많이 이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면은 왼쪽 오른쪽 놓고 보면 주로 왼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그러한 이제 화살표를 따라서 많이 왔는데 이제 상당 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동안의 기후변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많은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성과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글쎄요, 뭘 했지? 이걸 하려고 지금 우리가 그 많은 비용과 희생과 여러 가지 노력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저는 유럽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녹색 일자리, 녹색 산업 이런 것들 대부분은 다 중국에 이제 몫으로 돼가고 있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AI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경쟁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몇몇 나라가 주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던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4년 한 해는 유럽이라는 국가, 특히 유럽연합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대외적인 압력, 여기에 따른 국방비 증가, 그다음에 병역 자원의 확보를 위한 이제 다시 이제 모병제에서 징병제로의 변화 등등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제들을 이제 떠안고 있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많이 드러낸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5년이 됐을 때 유럽이 과연 이것을 유의미할 정도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좀 저는 회의감이 좀 많이 듭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 메르켈 총리가 이끌던 이제 CSU 같은 이제 기민기사련 연합이 아마 집권당이 될 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단독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 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연정을 하지? 라고 생각해보면 갑갑해지는 게 이제 유럽의 현실인 거죠. 이당인 AfD 같은 이제 극우 정당과는 글쎄요, 이게 되면 아마 큰 변화일 텐데 그러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SPD, 3인당 또는 녹색당 정도인데 유럽에서 최근에 녹색당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당히 쉽지 않은 연정 방정식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연정 방정식을 맞춘다 하더라도 독일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 즉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혁 그리고 신산업을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파괴적인 혁신을 이제 단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를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이제 그러한 면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 유럽을 통해서 바라본 세계는 유럽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면서 한계를 많이 드러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유럽에 대한 기대 그리고 희망, 갈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반면교사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새삼 돌이켜보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2024년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딴 거 복잡한 거 필요 없이 그냥 나스닥에 그냥 지수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 뭐 거의 한 30% 이상 수익을 올리셨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할 것도 없이 그냥 나스닥이라는 종목만 믿고 가도 그러한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성장, 그리고 뭐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미국이다라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어릴 때 냉전 후반기이던 198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감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망한다. 미국은 2위로 전락한다. 달러 시대가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혼자 독주하고 있는, 인구 3억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폭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 따름인 거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미시시피주 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더 못 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모든 문제를 다 잘 해결하는 건 아니죠. 극심한 빈부격차, 그 다음에 뭐 의료비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약물, 불법 이민, 양극화되는 정치,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과제 하나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돌덩어리를 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마구마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정말 경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2% 성장, 힘겨운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3%, 이건 반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어마어마한 빚을 계속적으로 쌓아 올리면서 성장, 그리고 발전, 신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이제 많이 했고,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한 만 두 달 정도를 쭉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 선거를 위한, 선거 때 내가 구사해야 될 어법과 사용해야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사해야 되는 표현, 그 다음에 대상, 타겟,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에는 또 이제 뭔가 많이 변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 어쨌든 2025년 미국이라는 사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40년 만에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30일 날 미국의 이제 76년부터 80년까지 대통령을 하던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망을 했죠. 저는 이제 카터 대통령의 사망 소식, 이제 만 100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보면서 정말 한 세대가 이렇게 저물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는 싫던 좋던 트럼프가 새롭게 문을 열어젖힌 새로운 미국이라는 사회를 접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뭐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의 경쟁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큰 고민 없이 미국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사회, 미국이라는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나는 미국에 가서 일은 못하지만 내 돈은 미국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그러면서 $1,000억 넘는 돈을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는 뭐 면접을 보고 사람들을 뽑아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이제 포위하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에 대한 강력한 이제 규제를 이제 도모를 했고, 그 다음에 정치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앵글로색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원자력 잠수함으로 대표되는 이제 해양 민족들끼리 모이는 이제 그러한 전선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 여러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쭉 해왔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오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복잡다단한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제 상황에 이제 내몰리고 있죠. 과연 이제 미국이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중국이란 나라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막 두들겨 패서 일방적으로 이제 관세를 올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 과거 2018년에 이제 무역 분쟁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12월 말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또 당장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 딜을 시도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든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지만 그 승리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폭넓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잘 안 되면 예상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관세를 비롯한 그다음에 최애국 대우 철폐 등등의 엄중하고 비상한 그런 수단들을 동원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2024년 말까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지난 80년 이후에 40년 동안 미국에서 빠져나온 일자리나 많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왔고, 대한민국은 그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2025년부터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거꾸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그다음에 개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2025년에는 좀 더 미국을 잘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제 한 해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야기는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되게 양면적인 모습, 꼭 아수라백작, 이 표현을 쓰면 되게 옛날식 사람인데 잠깐 완전히 다른 두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여주는 중국의 모습들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모습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침체돼 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잘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가 돈을 풀어도 반짝 주식시장 좀 좋고 실물 경기 좋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고용, 그다음에 경제적인 활력, 이런 것들은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걸만 보면 중국은 정말 90년대 일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즉 버블이 붕괴했지만 엄청난 경쟁력, 그다음에 제조업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생산력, 이런 것들을 가졌던 일본이 정말 30년 가까이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생산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저는 최근 들어서 중국제 소비재를 이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는데 참 놀라워요. 이제는 못 만드는 게 없고 그냥 가격이 쌀 뿐만 아니고 잘 만듭니다. 마감도 좋고, 이건 당연히 한국제, 일제 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들을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가 척척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뒤에 있는 후방 산업부터 제일 눈앞에 보이는 첨단 산업까지 거의 전체 산업판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산업 생산력과 노하우, 움직이는 체계, 시스템, 활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 사이클적인 어려움이고 순환적인 어려움이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다면 이제는 정말 중국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이런 것도 사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양 갈림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상황이고, 중국이란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상당히 혼란된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중국 나쁜 나라, 안 좋은 나라, 이렇게 이제 보면 단순하지만 그렇지 않고 중국이란 나라가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뭐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중국도 고민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보면 과연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생산기지? 아니고 13억의 인구를 둘러싼 내수?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과연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별로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를 깨끗이 포기하고 나와야 되나? 또 그러기 전에 뭔가 걸리는 거 많고. 그러니까 싫든 좋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얽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맞아야 될 숙제를 2024년에 받아들었고 2025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결국 저는 요즘에 에너지라는 이 관점에, 이 키워드에 자꾸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어떻게 보면 중국은 신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에너지에 기반한 체제,
미국은 전통적인 뭐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나 여기에 기반한 에너지. 하지만 양쪽 모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새로운 산업 발전과 기술적 도약 이런 거를 도모하겠다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양쪽 두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와 모습을 비슷하게라도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 양대 세력이 이런 모습으로 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과제, 여기에 대해서 2025년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망한다. 이러면 조회수는 잘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중국이란 나라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우리는 뭘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나 저나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올해 일본에 다녀왔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일본에 다녀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시내 나가보면 많은 일본 분들이 또 관광을 오고 계시고 정말 이제 개인들 사이에서는 친숙하고 친밀한 이제 그러한 관계로 이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산업적으로 그다음에 정치,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껄끄럽고 아쉬운 사항들이 이제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저런 급속한 변화,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무엇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여다보고 일본이라는 나라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끌어들이고 견인해서 두 나라가 공통의 목적이 있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쪽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일본이란 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지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헤쳐나왔어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라는 사회에서 어떻게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비틀거리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터널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산업 경쟁력 취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어떤 그러한 사례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폭넓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구본연구소에서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에 관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2024년 많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자영업 다 힘듭니다. 어디 하나 좋은 구석이 없는 게 2024년 우울한 세미 풍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피크를 쳤다, 여기까지인가 라는 한탄과 울분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한 발 떨어져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의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우리를 2배, 3배 어렵게 만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놓고 보면 지금 우리 혼자만 어렵고 힘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다고 위로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남들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그러면 일단 마음이 좀 놓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2025년을 맞이하면서 2025년부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잘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도모해 봐야 되는 시기로 이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했던 방식을 계속하고 싶어도 대내외 여건이 더 이상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세계화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고 중국이라는 생산 거점을 활용해서 돈을 벌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일자리를 외부로 보내고 소비처로서 기능을 하던 그러한 상황도 이제는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잘해왔던 것은 잘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매몰되고 안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뭘 하자는 소리냐? 저도 물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2025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10만 넘는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겁니다. 사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좀 더 2025년에는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고 그 다음에 뭐 멤버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다양한 면으로 좀 찾아뵙고 활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중요한 점은 2025년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2024년 긴 땀은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해 정신없이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